네, 그동안 이제 전통색을 그 오방정색하고 십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 다섯 가지 오방정색에 그 속해 있는 각각의 색채에 대해서도 그 의미와 그리고 쓰임새 그리고 역사 그리고 어떤 물체를 상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재미있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만, 고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때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떠하게 그 오방정색이나 또는 그 색채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 숨어왔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고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는 이제 경복궁인데요. 전통 예절과 색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절에 따른 게 모든 색채입니다. 우리가 오방정색도 있었고 음식, 복식 다 있었지만 제일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전부 다 예절 속에 다 있습니다. 예절.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그처럼 예절도 깍듯했지만 그 예절에 속해 있는 색채도 역시 법규 이상으로 강한 그런 그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법규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요, 우리 생활 속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국조오례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조오례의라는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다섯 가지 예절 이런 뜻입니다. 국조오례의. 예, 나라의 흐름인 다섯 가지의 예의 이런 뜻입니다. 세종오례의를 시작합니다. 세종오례의. 예. 그래서 세종오례의로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성종 임금은 아시다시피 그 이분 때는 모든 게 경국대전부터 모든 게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국조오례의에 있는 내용이 그 경국대전이죠. 조선에 말하자면 그 헌법 같은 그 경국대전에 다 속해 있고 서로 연관이 되게끔 됐기 때문에 성종 때 오례의도 완성이 되고 그 경국대전도 완성이 되고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규범적으로 통일이 되던 이제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나라에서 정한 다섯 가지 예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는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들을 살리는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법도를 정해놓은 게 오례의입니다. 그 맨 끝에 있는례의 있죠. 의는 뭐냐면 형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다섯 가지 예절의 형식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입니다. 하나씩 제가 색채하고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에 어떤 색을 썼고 오방정색은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의미를 가졌고 하는데 모든 거의 중심은 오례의죠. 예절도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오방정색, 오색구름, 오음, 그리고 우리 궁상각지우에서 나왔던 그 우리 한글도 다섯 가지 자음이었죠. 기본 자음.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절도 다섯 가지입니다. 예,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 오자는 항상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자리 잡습니다. 다섯 가지. 완전한 수죠. 국조오례의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춘관, 통고, 문헌, 비고, 대전, 회통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제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오례의하고 춘관, 통고, 문헌, 비고, 그다음에 대전, 회통 이걸 가지고 각종 의궤를 만듭니다. 의궤는 뭐냐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해당하는 그 행사 전용 매뉴얼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대통령 취임식 매뉴얼 이게 있잖아요. 의전이 있습니다. 의전 그 매뉴얼이 있는데 또는 뭐 대통령이 뭐 어떤 뭐 훈장 행사를 한다든지 국가의 외국에 있는 사절을 맞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선시대 때는 의궤라고 불렀어요. 그 의궤는 어떤 게 있냐면 왕비의 생신, 왕세자 탄신, 그 다음에 왕의 즉위식 전부 다 있습니다. 세자 책봉식 전부 다 있죠. 그것들처럼 기본 매뉴얼을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길례입니다. 길례. 길례는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는 걸 길례라고 합니다. 길례. 그러니까 길례는 좋은 일이란 뜻이잖아요. 제사는 뭐 슬퍼서 가서 조상을 보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막 우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조상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목을 하는 자리가 바로 길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가서는 울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의 친지들도 초청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게 길례입니다. 궁중에서도 모든 제사 의식을 말했던 그 규정집이 길례입니다. 단 흉례는 제외합니다. 흉례는 제사 의식이긴 하지만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거기 즉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셨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길례가 뭐냐면 그 사직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종묘사직, 그다음에 궁전, 능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사들이 있어요. 조상을 모시는 거, 잘 되라고 그러는 거, 또 농사를 바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사, 중사, 소사로 나뉩니다. 예. 중사, 소사는 일반적인 그런 행사 기념이고 주로 대사를 말할 때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를 대사로 말합니다. 사직에는 흑색, 종묘에는 백색, 선농에는 청색, 선잠에는 흑색 또 이렇게 쭉 써놨어요. 동해에는 청색, 지리산 남해는 적색, 삼각산은 황색, 중심이니까요. 예, 송악산은 백색, 비백산은 흑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도 오방정색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 거기에 실제로 그 색을 상징하는 깃발을 꼽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방에 이제 성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읍성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면 바로 그 방향대로 이 오방색기가 꼽아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수원성 같은 경우에는 남문, 북문, 동문에 이렇게 보면 위에 문을 들어가는데 입구에 천정에 보면 그 검정색, 파란색, 붉은색, 황색 돌로 쌓아놓고 거기에 그 신물을 붙여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오방정색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요. 예. 절에 가보셔도 가운데에는 황색을 상징하는 부처님이 계시죠. 그리고 4대 천왕문을 통과할 거예요. 사천왕문, 탑, 비파, 칼,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계신데 얼굴을 보면 동해 파란색 얼굴, 남해 붉은색 얼굴, 북쪽 검은색 얼굴, 서쪽 흰색 얼굴을 한 분들을 4개의 4대 천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얼굴색이 다릅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가운데는 어디 갔어요? 부처님이 황색을 상징하고 가운데 계시고요. 사방에 그런 사방 신왕이 계신 겁니다. 4대 천왕이. 길례는 하여튼간 뭐든지 이 사방도 그 깃발을 꼽아서 했고 사직에는, 종묘에는, 선농에는, 선잠에는 각각의 다른 색들이 오방정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색은 못 쓰죠. 왜? 임금님이 계신 한 가운데가 황색이니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례는 뭐냐면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아까 길례는 제사를 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가례는 축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게 그림이 왕세자 탄신도입니다. 왕세자 탄신. 예, 왕세자가 탄신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이제 임금이 나와가지고 왕세자를 보면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왕실의 경사스러운 행사를 할 때는 가례라고 합니다.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망걸례, 조문, 조화, 조참, 책봉, 방양, 혼례.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왕세자를 책봉하거나 또는 조문을 해서 어른들을 모시거나 여러 거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님이 환갑을 맞이했다든지 대왕 대비의 환갑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중전마마라든지 굉장하게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여기에 조문 조화에 다 들어갑니다. 왕가에는 이 가례에 대한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순서대로 인사하는 순서도 다르고 왕족들도 누가 순서대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방정색 죽신입의 깃발을 그 행사장 주변으로 또 역시 방위대로 꼽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 오행이 충만해야 행사가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방정색으로 치장을 하고 방향에 따라 맞게 세웁니다. 그리고 악공들 역시 악공하고 악기 역시 오방정색에 맞춰서 색깔로 그걸 만들어 놓고 오방정색에 조화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장을 마치 이제 바라다 보면 가끔 우리 창경궁에서 문묘제례악을 합니다. 비슷한 행사입니다. 이제 그 문묘제례악을 할 때 보면 악기부터 악공들의 모습, 배치도 그 다음에 감상하는 사람들, 왕실들 여기가 오방정색과 방위에 딱 맞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굴례입니다. 굴례는 뭐냐면 임금이 정기적으로 그 군대를 세워놓고 열병을 합니다. 열병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를 세워놓고 사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위도 나타내지만 군대를 검사도 하고 군인들의 말하자면 공식 대형 점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로부터 보고도 받고 병사들을 보면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이제 그런 위로도 하겠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정, 전쟁을 하러 갈 때 임금이 직접 나서서 임금의 검이죠. 이걸 내려줍니다. 이 검을 가진 사람은 임금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생사여탈권과 전쟁에 대한 책임권을 갖습니다. 그 사람을 병마도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원수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군대를 갖다 출정시킬 때 청새끼는 동방, 적새끼는 남방, 백새끼는 서방, 흑새끼는 북방, 황새끼는 중앙을 나타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굴레에 해당하는 거죠. 예. 여기에도 역시 각각의 군대를 방위를 세워가지고 그 대표 앞에다가 이 오방새끼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에는 그 임금이 직접 굴레를 행하면서 군대를 사열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 굴레에 보면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화살의 색은 뭘로 해라, 칼의 색은 뭘로 해라, 군복의 색은 뭘로 해라, 또 마차의 색깔, 전차의 색깔은 뭘로 해라. 주로 이제 붉은색 중심이지만 검정색하고요. 그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도 그 모든 병장기하고 그 병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색깔을 잘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빈례입니다. 빈례는 뭐냐면 그 조정사라고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오거나 인국사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오거나 또는 이제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사신들, 주로 이제 중국 사신은 조정사라고 그랬고 여진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인국사라고 합니다. 왔을 때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데도 빈례에서 그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악기를 놓고 밥상에는 무슨 색을 놓고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보면 서쪽, 남쪽, 동쪽, 북쪽을 각각의 그 방향을 정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사자의 자리를 태평관으로 했을 때는 그 동쪽 벽면이고, 액정사에서 왕의 자리를 서편 벽 쪽으로 하면 동향이고, 그 향안을 북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벽 쪽이고, 사용관에서 주장을 청정안에 남북향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뭐냐면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주로 여기에 보시면 액정사하고 그 태평관, 여기가 중심이 많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태평관. 이게 공식 말하자면 외빈을 초대해서 잔치도 베풀고 잠도 재워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공식 초대소죠. 그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북한은 아직도 초대소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제 초대소라는 개념은 요 태평관을 끝으로 없어졌고요. 예. 다음엔 흉례입니다. 흉례. 흉례는 뭐냐면 국장입니다. 국장은 뭐냐면 임금이나 왕비나 그 윗분들, 그러니까 대왕 대비 뭐 상왕, 태상왕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흉례라고 그래서 국상을 치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옷을 입거나 상망을 하거나 발인을 어떻게 하고 반우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오방정색의 기본에 의해서 오행에 의해서 정해놓은 게 흉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글에 있는 걸 하나 읽어드리면 영정을 모시는 대여, 아주 큰, 그러니까 영정을 모시는 큰 상여 말하는 겁니다. 대여는 아청색과 주색으로 하고 주조색은 휴색을 써라 그랬습니다. 휴색. 예. 아청색과 주색, 붉고 어두운 색이고요. 예. 그리고 휴색은 저기 보이시면 벽면에 약간 노란색을 띤 그 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역시 오방기를 앞세워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반차도는 뭐냐면요, 임금이 공식적으로 어디를 행차할 때 하는 겁니다. 임금이 어디에 공식적으로 행차를 할 때 거기에 행사 행렬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도화서의 화공들은요, 그 기록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진 찍는 사진사와 역할이 같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예술품을 그리기보다는 어떤 행사, 공식적인 행사, 영정도 그리고 또 궁중도도 그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식 기록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게 도화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화서의 화공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그림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앞서 보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역시도 황룡기, 청룡기, 백호기, 현무기, 주작기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깃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행사를 그림을 보거나 또는 지방에 있는 읍성에서 보시면은 황룡, 노란색 기에는 항상 황룡이 그려져 있고 청룡이 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황룡기는 정문에 있거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그 올해에는 끝났고요. 출사는 뭐냐면 금줄입니다. 금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금줄은 여기 들어오지 마라. 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방정색이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황색을 상징하는 새끼줄 가운데 있죠. 예,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종이, 파란색을 상징하는 솔가지, 빨간색을 상징하는 고추, 검정색을 상징하는 숯,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5가지 오방정색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한간에는 뭐 여자를 낳으면 고추는 빼고 숯을 넣어야 돼. 남자를 낳으면 숯은 빼고 고추만 꼽아야 돼. 잘못된 말입니다.
오방정색을 지키기 위해서 이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줄입니다. 그 금줄은 오방정색을 쳐놓고요. 그러니까 오방정색이니까 온갖 세상의 기운이 들어오란 뜻이죠. 집으로. 온갖 세상의 기운은 들어오고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이게 금줄입니다. 금한다는 게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금줄이 누가 보면 또 금색이래요. 뭐해요? 무조건 뭐래요? 아니요. 악귀를 막는 뜻도 있지만 일단 사람을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게 깐난애기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오방색을 넣어놓은 이유는 세상의 기운이 골고루 잘 들어오길 바라는, 그게 바로 금줄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혼상제라고 하는 게 민간에서 썼던 예절입니다. 관혼상제. 그 국조 올해의는 왕실에서 쓰고 국가 공식 행사고, 일반에서는 관혼상제를 합니다. 관례는 남자들이 하는 거고 계례는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계례는 비녀를 꼽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관례는 관을 씌워주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 옷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많이 옷을 갈아입고 또 하면서 어른들이 뭐냐면 너는 어린 옷을 벗고 어린이의 그 탈을 벗고 어른이 된 거야 해가지고 관을 계속 씌웠다, 옷을 입혔다, 상투도 틀어줬다 이렇게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비녀를 꼽아줍니다. 그게 계례입니다. 계례. 다음에는 혼례입니다. 잘 아시죠? 혼례. 혼례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결혼식. 예.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신부집에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집에서. 그러다가 처가살이, 서방살이를 좀 하다가, 서방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뒤에 딸방이 서쪽에 있고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서방 노릇을 좀 하다가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서방, 이서방, 저는 이제 문서방이겠죠. 부르는 게 그때 처가에 그 집에 그 부인 방이죠. 거기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정석으로 하면 그 서방에서 애를 낳고 그 애의 손을 붙들고 아이의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을 떠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가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출가 외인이라는 게 그때 애도 낳고 못도 하고 처가에서 온갖 그걸 다 떨구고 간다. 이게 바로 출가 외인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사모, 달령, 품대, 흑화, 신부는 화관, 당이, 화롯, 스란치마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전부 다 보면 공식적인 행사로서 붉고 푸르고 오방정색을 갖추는 겁니다. 그날은. 그래서 온갖 양기 음기가 풍부해갖고 애기도 잘 낳고 그래야 잘 살겠죠. 그런 뜻을 가진 게 혼례에 많고요. 여기 보면 또 이불색은 뭘로 해라, 베갯잇은 뭘로 해라, 바닥은 뭘로 깔아라, 또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갖추진 못했어도 민가에서도 그걸 갖추려고 무던 애를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례입니다. 상례. 상례는 뭐냐면 누가 돌아갔었을 때 궁중에서는 흉례라고 그러죠. 우리는 상례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게 나무로 만든 진짜 상여입니다. 꽃상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만큼이라도 오방정색을 갖춰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안에 있는 분은 하얀색 소복을 입고 계십니다. 예, 물론 밖에 있는 사람도 참최 그래갖고 아주 거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건 죄인이란 뜻이고 어른을 보내드렸으니까. 근데 이 가시는 그 상여는 꽃상여입니다. 그래서 상여는 동네 바깥에다 둡니다. 상여. 그래서 항상 음침하고 도깨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지금 저게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특별 전시할 때 제가 가서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례입니다. 제례는 궁중에서 행하는 거는 길례라고 그랬죠. 제사는 좋은 일입니다. 가족끼리 다 모이죠. 먹을 게 풍부하죠. 조상을 생각하면서 서로 덕을 갖다 빌죠. 또 안 좋았던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손 붙잡고 다 풀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을 모아서 그 풍부하게 먹고 서로 즐기고 얼굴도 보고 또 그 덕분에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례는 길례와 더불어서 좋은 행사입니다. 가서 울면 안 됩니다. 효의 연장이고 또 모든 것들이 또 오방정색이 돼 있는 게요. 제상을 차리게 되면 궁중에서는 궁중법도대로 하지만 여기 보면 홍동백서의 조율시에 뭐 또 이렇게 있어요. 조율 뭐 그 말하자면 그 잣과 뭐 밤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노는 순서가 있고 홍동백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홍이 동쪽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서쪽 파란 나무를 놔야죠. 물론 파란 나물도 동쪽에다 놓습니다. 하지만 남쪽에는 주로 술을 따라야 되고 향을 피웠기 때문에 거기다 놓기보다는 동쪽에다 놨고 흰색은 이제 백이니까 서쪽에다 넣은 거죠. 그것도 역시 오방정색과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상 차리는 법을 몰라갖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어떻게 사진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칙은 어른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위패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식사, 밥과 국이 있고요. 그 바로 앞에는 반찬들과 나물이 있고 그거보다 건너서는 커다란 고기나 아니면 큰 생선들이 있고 맨 끝에 과일이나 과자나 이런 디저트가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른을 중심으로 어른이 우리를 보는 중심이죠. 위패에서 중심으로 이쪽이 왼쪽이 그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그대로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기본적인 예절을 마쳤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항상 기본적인 오례의 그리고 민간에서는 네 가지입니다. 예, 관혼상제죠. 이렇게 해서 예절 속에서도 오방정색이 많이 활용됐고 우리 생활 속에 침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방정색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색의 나뭇잎이 없으니까 녹색의 소나무까지를 썼고 제가 청송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란 소나무 똑같은 의미입니다. 청송입니다. 그래서 그걸 썼던 겁니다. 황토하고 볏짚은 풍요로운 그 수확을 상징했기 때문에 금색이나 황색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예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